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이 주식 투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주요 3대 지수가 3% 이상 하락하는 그런 초약세장으로 마감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을 안고서 우리 시장이 출발을 오늘 했기 때문에 어려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미국 선물 지수들도 이제 조금 상승세로 좀 돌아서고, 또 우리 시장은 코스닥부터 빠른 회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닥은 오히려 0.96%가 상승하는 상태로 끝났고, 코스피는 이제 0.79%가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팔았고, 뭐 개인 투자가는 뭐 이게 기회다, 그래서 거의 뭐 9,804억 코스피에서만 거의 1조 가까이 샀어요. 코스닥에서는 328억에 사는데 그쳤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결정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이 이유가 코로나의 재확산에서 왔거든요. 그런 이제 의미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외국과 다른 모양을 시장이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급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희망사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럼 미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했냐? 뭐 코로나 환자 재확산되는 게 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닌데 왜 갑자기 어제였냐? 뭐 그거는 이런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뭐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태까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막 주요 국가들이 다시 이제 폐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막 발표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유럽의 각국의 주식시장이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다 3%, 4% 이상, 뭐 독일, 뭐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증시 다 이게 폭락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왜 미국 증시가 딱 이 시점에 그랬냐? 이게 뭐냐면 미국 증시도 우리는 똑같아요.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체력 자체가.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동력이 제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추가 부양책은 아시지만 물 건너갔고, 이건 뭐 이제 대선이 끝나야 되는 거고, 또 대선 결과에 따르는 변동성이 대선으로 다가갈수록 그 어떤 대선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의 그 약점을 그대로 어저께 좀 보여줬다. 현재 안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주요 선물 지수들이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주말인데다가 내일 미국 시장은 에,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또 깊이 빠졌기 때문에 나온 반등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면 미국 시장도 지속적인 반등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처럼, 그럼 이게 본격적이 추워지는 겨울의 시작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새로운 상승을 위한 꽃샘추위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코스닥에는 이 코로나 위험이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혜택받는 업종들이 상위 포진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신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약, 백신, 진단 키트 뭐 이런데 전부 코스닥에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뭐 어제 대통령께서 뭐 이 시정연설 하시면서 뭐 그 K 방역
이거 잘 됐다 하는데 진짜 그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한 나라는 중국 빼놓고 중국은 한 명도 없답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러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K-방역을 잘해서 그렇다 이거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녹십자 등등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이 발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런 엄청난 양의 백신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흔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이 다 한국에 포진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으로 맡아서 물론 뭐 딴 데서도 하겠지만 통으로 맡아서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고 그런 기술력도 갖춘 나라는 결국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한 뭐 코로나 특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당장 백신이 나온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 백신이 뭐 빨리 나올 것이다. 뭐 올해 안에 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제약회사들이 예측은 하지만 이건 실제로 나와봐야 아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미리 짐작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도 다만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에 그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오늘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또 개인 입장에서도 오늘 이제 뭐 완전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방어했던 코스피를 봐도 개인이 1조 가까이 순매수를 나선 걸로 봐서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을 사려고 한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수 여력이 없다. 그게 허수다. 뭐 이러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게 상황이 전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살 수 있는 기회만 오면 개인 투자가들은 살 것이다. 그런데 오늘 진짜 간만에 1조 가까이 코스닥에서 순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검과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내일 이제 기다리던 LG화학의 주총이 열리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많이 궁금한데 뭐 예측컨대는 뭐 그냥 통과되지 않을까 물적 분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오늘 뭐 3분기에 대한 컨퍼런스 콜도 하고 그 3분기 그 배당 문제 그 문제가 내년 1월로 이연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부터 다시 또 롱텀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고 이건희 회장 별세하시고 나서 그 상속의 기준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 평균 주가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시장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삼성전자는 당분간 그렇게 세게 오르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 이게 주주 환원책이 내년으로 이연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년까지 힘차게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내년엔 좋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살 거 없으면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고 삼성전자 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조금 롱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장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의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그 예상을 뒤엎고 정말 빠르게 재확산됐어요. 저도 재확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는 사실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 이 대선이라는 게 있는데 대선 후에
새로운 경제 지원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누가 되건 간에 이건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코로나 공포를 뛰어넘을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재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새롭게 정권을 잡거나 다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내놓는 그 경제 지원안이 이 코로나의 공포를 덮을 정도가 아니면 그건 내나 마나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 경험을 했었죠. 아마 오늘 세게 들어오는 그 매수 세력도 개인들의 매수 세력도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깨름칙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만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 사태, 이 초유의 사태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이게 나타나면 미국 시장도 의외의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전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불복종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 기간을 정해놓은 대선까지의 어려움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되건 간에 굉장히 강하게 경제 지원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새로운 상승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뭐 꼭 미국 시장 그런다고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쪽으로 또 시각을 좀 옮겨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제 대통령께서 160조 원 이상 막 그린 뉴딜에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발표가 오늘 이제 이런 건으로 조금 무색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 그런 좋은 그 아주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우리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주주 10억에서 3억 이거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낙연 여당 대표께서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들릴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신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예되면 저는 이러는 거죠.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시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실기를 좀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한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나오면 상당히 시장에 플러스 요인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예측하기 싫은 예상이 있어요. 이게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찔끔 유예하면은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컨대 무슨 5억 선에서 뭐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이게 10억에서 3억까지 줄어들면 사람 수는 9만 명이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41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그걸 다 줄이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위쪽으로 커요. 이렇게 밑으로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5조 정도 중간선에서 찔끔 이상하게 이게 정리가 되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악질 가능성, 시장을 두 번 두들겨 패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좋은 소식이 뭔지 누구한테 얼마큼 좋은 소식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행여나 혹시라도 이거를 무슨 중간선에서 이게 무슨 남대문 시장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선에서 뭐 이렇게 뚝 잘라서 그거를 애따 먹어라 하고 시장에 던진다 이러면 이건 분명히 악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전판 역할조차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며칠 내로 나온다니까 굉장히 우린 조심스럽게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그럼 꽃샘추위냐? 요것만 지나가면 다시 상승하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10억에서 3억 되는 것도 막 유예되고, 또 미국도 불복종 사태가 없고 이렇게 해서 되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동력을 얻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요 추위만 지나면 꽃샘 추위니까 금방 끝나고 꽃이 필 거야 하고 먼저 나가기엔 아직도 위험이 많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늦게 나가는 게 유리하다. 늦게 나갈수록 좋다. 그래서 뭐 깊게 빠졌는데 꼭 갖고 싶었던 종목이라면 세일하니까 그때 뭐 일부 사서 못 채우는 거 채우는 거 이상에는 지금은 빨리 움직일수록 불리하다. 왜냐? 이게 진짜 겨울이 왔건 아니면 새로운 겨울이 오건 어찌 됐건 간 지금의 바깥 날씨는 춥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냥 이게 유튜브니까 그냥 하죠.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손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반가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솔직히 주식 투자에서 반가이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매번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반가이란 말이 잘 없어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잘. 그건 무슨 얘기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에요. 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근데 항상 개인 투자가들은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먹을 수 있냐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덜 먹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내 재산을 불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먹거나 15% 먹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뭐 금액이 크면 뭐 작건 크건 5% 차이 나니까 엄청난 것 같죠. 근데 그만큼 많이 먹으려고 행동에 옮기려면 남보다 먼저 행동에 옮겨야 되고 그만큼 리스크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 리스크라는 게 리턴 때 그대로 리스크만 돌아올 확률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가는 그냥 안 깨지는 게 최고입니다. 안 깨지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달여 동안 진짜 지루하게 이 시장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빠질 때 보면 진짜 다리 후들립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경험상 제가 보기엔 사실 그렇게 큰 조정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는 꽃샘추위보다는 아직도 겨울인가 보다 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좀 따뜻해지고 풀도 파릇파릇 올라오고 그랬을 때 나가도 그랬을 때 동면을 끝내고 나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늦게 나가면 못 먹는 시장이라면 이 시장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고꾸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라는 게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기조를 지금까지 끌어오던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내가 시장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엔 빨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거듭당도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시장은 겨울이냐 꽃샘추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밖은 춥다가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은 금주 마지막 날이니까 시장 정리 좀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올라오는 브런치 카페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이번엔 뭐 그것도 굉장히 쉽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시간 나실 때 주말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